에이펙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협상에서 논의된 히토류 공급망과 반도체 관세 조정이 시장에 큰 관심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AI 주요 인사들 다 경주에 모이고 치맥하고 그러면서 완전하게 시장을 흔들어 놓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기회를 잡을지, 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소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치맥 회동만 머리에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방한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사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100%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에 좋은 말 잘해주시는 분이니까 이게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 정말 좀 어느 정도 믿어도 되는 말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엔비디아의 이제 최종 제품인 GPU를 우리나라에 이제 26만 장 공급한다는 계획을 2030년까지의 어떤 스케줄로서 제시를 한 바는 당연히 이제 뭐 국가적으로나 삼성, 하이닉스 뭐 그리고 현대차를 포함한 저희 테크 기업들에게 당연히 희소식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최종 제품을 저희가 이제 납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저희 이제 메모리 제품들 특히 이제 HBM을 비롯해서 향후에는 HBF라던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래도 글로벌리 경쟁력을 가장 잘 갖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산에 있어서 그리고 그 생산된 제품에 대한 어떤 공급 면에서도 계속 그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어떤 동맹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어떤 진짜 어떤 의도가 담긴 메시지가 아닐까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회사마다 거의 뭐 약 5만 장 정도씩 대체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나 되는 거예요? 5만 장이면? 블랙에를 파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모델을 할지 그리고 그 모르지만.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가장 어떤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그 선단의 제품 그리고 이제 그 뜻은 이제 모든 빅테크들 글로벌 모든 기업들이 좀 탐내고 당연히 이제 AI 학습이나 향후 이제 추론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이제 칩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5만 장으로 치면은 뭐 되게 적은 개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뭐 데이터 센터에 각 기업들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온다 하면 전체 이제 우리나라 AI 생태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되게 어떤 그 가격 그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랑은 반도체 AI 팩토리 구축한다 그런 멘트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공장들이 뭐 좀 자동화된다 하면은 일단 첫 단계로는 이제 인력을 많이 줄이고 그것들이 이제 로봇이나 어떤 자동화되는 면에서 뭐 1단계를 이제 거쳐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2단계로 AI 팩토리라 하면 거기 안에 그 공장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계라든가 설비들이 직접 이제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았을 때 뭐 이런 환경에서 좀 수율이 많이 낮아진다더라 혹은 이렇게 하면은 좀 개선된다더라 이런 데이터들을 그 설비들이 직접 학습하고 그것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AI 팩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저희가 반도체 자체가 AI 구현에도 쓰이지만 그 반도체를 생산할 때도 이렇게 AI가 직접 활용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직접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혹은 이제 설계하는 업체들 면에서도 설계를 이제 AI에게 맡기고 그렇죠.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 케이스도 있고 뒤에 이제 패키지나 특히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테스트 장비나 어떤 부품들이 학습을 하고 그 결과값을 이제 도출해서 직접 이제 확인하는 그 안에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수율을 좀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 AI 팩토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 뭐 삼성이 이제 납품을 받기로 한 이제 GPU로 뭐 생산에 있어서 좀 활용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메모리 제품 생산에서 뭐 수율이라던가 또 원가 관리 이런 면에서도 앞으로 유리해서 수익성에도 당연히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개발할 개발자가 우리나라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삼성에서 뭐 하이닉스로 옮기고 하이닉스는 그쵸, 또 이직도 미국으로 많이 이직을 하시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26만 장을 사면 네. 그 가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못 한다. 그쵸. 예, 근데 이제 이거 들어오면은 그래도 이제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제조하는 이제 엔지니어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고 그분들이 이제
또 구현을 하는 면에서 좀 유리한 환경으로 이제 이동을 계속 하실 거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이제 좋은 인력들을 다시 되돌려 오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어차피 좀 얘기 훑어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좀 뭔가 확실한 게 나오길 바랬었는데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말은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좀 추후에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저희가 계속 이제 뭐 반도체 관세에 관해서는 분위기가 되게 풀어졌다, 뭔가 유해졌다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누군가가 어떻게 또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일단 매크로한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길게 봤을 때 죄송합니다. 미국이랑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미 그 생산 체계,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도 각자 이제 양분화하고 각자 이제 자기네 국가 내에서 어떤 그 토종 장비사, 뭐 토종 부품사를 이용해서 각자가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칩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이제 평행선을 그릴 거라고 생각은 하되 다만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뭐 히토류라던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뭐 합의를 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그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블랙베리라던가 이제 아주 최상위급의 뭐 GPU나 이런 AI 칩은 절대 이제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계속 이제 각자가 자기네 어떤 생태계를 강화하는 구조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도 하이닉스 거의 11% 상승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근데 와, 이 상황에서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다음에 특히 삼성전자도 의외로 덜 가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뭐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제로 더 포텐셜이 있는 걸까 아닌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개를 비교한다면? 두 기업을 비교하는 게 요즘 참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포텐셜을 봤을 때는 두 기업 모두 좀 뭐랄까 이런 성장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유효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기회에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하는 그 로직은 논리는 이제 워낙 연초부터 주가가 뭐 하이닉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가기도 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뭐 계속 이제 HBM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뒤처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원시라고 하는 이제 전공정에서의 공정 수요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HBM4 제품 시장부터는 다시 이제 좀 진출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뺏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를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간 게 그러니까 덜 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밸류가 충분히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사이드를 높게 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SK 하이닉스가 워낙 시장 점유율이 높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이닉스도 이제 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특히나 제가 주목하는 시장은 기존에 이제 HBM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사들이 이제 가져가기도 하지만 구글이나 이제 아마존 같이 직접 자기들이 칩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수요가 있거든요. 저희가 에이직 칩 시장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구글과 아마존이 어느 정도 자기네 칩에 대한 생산성이나 어떤 수율이나 그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그 제품을 위한 메모리,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메모리 시장이 또 새로이 열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은 이미 SK 하이닉스가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맞춤형 반도칩이라는 게 항상 범용형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높고 더 이제 비싸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이닉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열리는 HBM 시장은 다양한 적용처에서 들어가지만 이제 고객사도 더 다양해져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좀 낮출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격, 단가도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SK 하이닉스도 계속 이 높은 마진율을 앞으로도 좀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면에서는 삼성전자 업사이드가 높지만 뭐 또 이제 어떤 영업 이익 단위나 뭐 앞으로의 비즈니스가 펼쳐지는 그 구조에서는 하이닉스가 또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월 중순에 나왔던 리포트 보긴 했었거든요. 거기서는 삼성전자 최선호주로 꼽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두 기업 모두 너무 좋고 주가의 기세도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도 훨씬 다양한 파운드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의 이제 투자 스케줄이 그 상반기에는 조금 부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나 뭐 예를 들어 장비나 이런 것들 투자가 조금 슬로우했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시 공정의 수율이 잡히면서 이제 대량 양산으로 들어가면서 장비 많이 사고 이제 팹을 본격적으로 꾸리자 하는 시기가 이제 내년부터 도래한다면 관련된 체인들과 함께 삼성의 이제 어떤 뭐 수율이나 어떤 생산성 면에서 훨씬 이제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서 더군다나 또 기대하는 것은 이제 삼성에게는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가 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적자지만 적자 폭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받은 테슬라랑 애플로부터의 수주를 좀 잘해서 후속 계약까지 따낸다면 파운드리가 이제 흑자 전환하는 포인트가 저는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년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시기가 내년 안에 충분히 도래한다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좀 최선우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파운드리 얘기 나왔을 때 테슬라가 머스크가 이제 개발하게 해줄 거야 이런 네. 얘기가 막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네네.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타이밍쯤 있을 때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금의 삼성 파운드리 특히 이제 테슬라 관련된 스케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이 그 미국에 있는 테일러 팹을 예로 들었을 때 지금 이제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가동을 하면서 어떤 뭐 공정으로 설계로 이제 칩을 만들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본격적인 생산과 이제 대량 양산까지는 뭐 최소한 반기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연간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적자 폭이 줄여 나간다는 점 그리고 메모리에서도 HBM4에서 다시 한번 하이닉스와 이제 경쟁을 하면서 그 2위까지 혹은 이제 1위까지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년 정도를 이제 내년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이제 한번 삼성을 진작 볼 걸이라는 어떤 위치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도 좀 더 얘기해 볼까요? SK하이닉스 네. 뭐 국내 증권사는 지금 뭐 목표 주가 100만 원 이야기한 곳도 있는데 노무라 증권도 많이 높였더라고요. 84만 원으로 목표가 제시했는데 목표가는 그렇다 치고 근데 더 놀라웠던 부분이 2027년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TSMC를 넘어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 이거 좀 너무 공격적으로 크게 네네.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알던 어떤 메모리의 업황이나 혹은 이제 굴러가는 그 비즈니스의 구조를 보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처음에는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느낀 메모리에서의 어떤 변화는 예전에는 로우 코스트의 경쟁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원가를 더 줄이고 수율을 최대한 높여서 대량으로 양산했을 때 최대한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가 이런 경쟁이었다면 HBM을 시작으로 이제는 하이 ASP, 그러니까 단가를 누가 더 높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더 비싸게 잘 팔아먹냐의 이제 시장으로 바뀌고 이게 이미 그런 이제 분위기나 어떤 비즈니스 구조가 갖춰진 게 이제 비메모리 시장이거든요. 비메모리는 아시겠지만 맞춤형으로 칩을 설계해주고 그것에 맞게 이제 뭐 비교적 이제 높고 뭐 예를 들어서 가격 경쟁력을 좀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이제 HBM 시장에서도 열린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엔비디아 혹은 뭐 AMD 정도의 이제 GPU 업체들이 HBM의 대부분을 필요로 하고 그들만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캐치한 변화는 저희 이제 CPU 업체들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주목하지 않고 업황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뭐 인텔 그리고 퀄컴 이런 기업들도 이제 AI 학습에 지금 GPU가 너무 메인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 CPU도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습 및 추론을 위한 CPU 베이스의 이제 가속기 혹은 칩이 이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 그들은 현재는 LPDDR이나 GDDR 같은 다른 D램을 탑재해서 이제 출시했지만 그것은 아직 CPU가 그 GPU만큼의 어떤 AI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이고 향후 그들도 이제 CPU 수준이 많이 올라오고 고용량 고대역폭의 메모리가 필요해진다면 이들도 이제 HBM을 필요로 하면서 메모리가 전반적으로 수요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탑재량이나 어떤 용량 면에서도 계속 이제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제 호황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이 사실 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메모리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떻게 하면 원가를 좀 더 쪼을 수 있을까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더 다양한 고객을 다양한 그 스펙으로 HBM을 생산해서 맞춰줄 수 있냐 이런 시장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밸류를 줄 수 있는 시기가 처음 도래해서 저희가 다들 낯설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새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또 줄 수 있는 밸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태원 회장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제는 바뀌었다 추세가. 옛날에는 대량 싸게 많이 파는 건데 네네네네. 이제는 마진을 무조건 높여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마진 높아지는 게 더 핵심이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그거 보셨죠? 네, 회장님이랑 동의하는 바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결국은 지금 이제 와서 시장을 좀 바꿔놨는데 실제 AI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제 엔비디아가 일단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번 지난주에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네. 아마존 다 나오면서
좀 희비가 엇갈리고 메타는 또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AI 관련해서도 약간 추세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AI 해서 돈을 벌어 그래도 하는 아마존이나 구글은 좀 강세가 그래도 되고 좀 근데 이쪽 비용 나가는데 그렇게 그럴 수가 아직은, 없네 그러면은 네. 8%씩 메타처럼 막 빠지고 네네.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AI 시장 자체가 조금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시점은 아닐까요? 아,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모든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엄청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를 지나왔다 보니까 뭐 지금 그들이 얼마나 벌든 지금 투자를 해서 이제 앞으로를 보고 그래 캐펙스 투자 어떤 그 기세 뭐라고 할까요? 그 그렇죠. 기세죠, 흐름을 기세. 네, 네. 기세를 얼마나 꺾지 않고 계속 보여주냐 이런 게 계속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수익화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기업들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구글은 이제 TPU라는 칩 그리고 아마존은 트레이니움이라는 칩을 통해서 우리 더 이상 엔비디아 칩만으로 100%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 칩을 만들어서 원가도 좀 어느 정도 보존을 하고 그리고 뭐 너무 많은 이익을 이제 다른 기업에 이제 몰아주지 않고 우리의 핏한 칩을 만들어서 구현을 더 잘 해볼 거예요라는 성적표를 이제 쭉 봤을 때 구글과 아마존이 가장 이제 성적표가 좋은 거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모든 빅테크 4개의 빅테크 기업이 가장 핵심 AI 학습이나 추론을 할 때는 엔비디아 칩이 여전히 제일 많이 필요한데 그 주변에 이제 AI 메인이 아닌 서버라던가 아니면 뭐 컨벤셔널한 영역이라던가 그런 영역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이 직접 만든 칩을 이제는 도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거든요. 한번 이제 써볼만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계속 좀 가이던스나 어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좀 자신감을 내비치고 거기에 이제 곁다리로 저희 이제 메모리 업체들도 계속 이 기업들이 자체 칩도 생산하고 더 비싸게 이제 사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뭐 업황 자체도 메모리한테는 계속 좋고 대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칩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좀 규모를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당연히 이게 어렵다 보니까 기업별로 이제 속도 차이가 조금씩 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내재화를 잘한 기업이 나중에 가서 더 이제 원가 면에서든 이익성 면에서든 두각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AI 하면은 이렇게 빅테크 4개 기업들이 지금까지 다 같이 갔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누가 더 돈을 빨리 잘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건데 라는 이제 질문에 답을 잘 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두 기업이 계속 좀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뭐 제2의 엔비디아라는 이 타이틀 가지고 싸우고 있는 뭐 AMD를 필두로 한 기업들이 계속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건 엔비디아를 얼마나 따라잡았는지 그런 부분들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어느 기업이든 엔비디아를 제외한 모든 기업은 이제 엔비디아만큼의 어떤 마켓 시어를 가져가냐, 성능을 따라잡냐, 고객사를 확보하냐 3가지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게 3가지가 다 한 맥락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비디아의 어떤 마진이나 계속 나오는 어떤 칩의 스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모든 기업들이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 같이.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가장 강점은 하드웨어, GPU라는 하드웨어랑 그들이 갖고 있는 NVLink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해서 그 사용하는 이제 고객사들로 하여금 락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른 칩으로 넘어가기에는 그 칩을 이용하는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기업 자체적으로 굳이 그냥 차라리 좀 돈 더 주고 엔비디아 거 계속 쓰지 이거 넘어갈 유인이 있나라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는 이제 왔는데 아시겠죠? 엔비디아가 이제 칩이 계속 비싸지기도 하고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제 성능과 가격에서 좀 딜을 하게 되겠죠. 자체 기업 내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AMD나 뭐 저희가 아는 아까 뭐 CPU 같은 기업들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게 돼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퍼지긴 뭐라고 하지 이 훈풍이 퍼지기는 할 텐데 당장의 실적 이제 2분기의 실적이 어땠냐를 봤을 때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의 실적이 나올 때는 그들이 향후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어떤 칩, 어떤 제품들로 좀 엔비디아가 갖고 있던 이 AI 가속기에서의 혹은 AI 뭐 그 학습 서버에서의 이거를 가져올 건지 그것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숫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아마 뭐 플랫하거나 혹은 뭐 일부 뭐 올라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그 가이던스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의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